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성장주들에서는 자금 이탈이 뚜렷했는데 소프트뱅크와 오픈AI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반도체와 기술주 전반이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헬스케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식들, 특히 방어주와 유틸리티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약 90개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약 85%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AI 수요 자체는 견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지 혹은 그 전에 무역이 몰릴지 등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시장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될 전망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헬스케어와 소재 섹터가 강세였고 특히 금과 금광 관련 주식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어떤 대응이 적절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 초반 급락 이후 자금이 다시 유입되며 지수는 방어에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섹터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하루였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주식이나 턴어라운드 기대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기술주나 고성장주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해당 자금이 다른 섹터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며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9% 하락했지만 전반적인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서 다시 자금이 유입되며 일부 반등이 나온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83% 상승했는데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자금이 빠질 때는 소형주가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조정장이 온다면 테마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외에는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큰 방향성보다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건설이나 경기순환 업종에 긍정적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오랜만에 크게 상승했으며 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 여름철에는 자산이 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모멘텀 투자도 본격적으로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성장주 하락과 무관하게 자산 방어 역할을 하며 지난주 돌파 구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1에서 2주 유지한 뒤 다시 돌파가 나타난다면 매우 정상적인 상승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점은 다소 우려됩니다.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섹터는 주택건설 섹터였습니다. DR홀든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며 여름철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이틀 연속 탐욕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급등한 테마주들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나며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세보다는 완만한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기 사이클의 후반부 혹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7월 22일 기준 여전히 S&P 500을 포함한 주요 지수들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주도주들이 쉬어가고 방어주들이 강세를 점차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추종형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을 일부 줄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전체 포지션을 다 줄일 필요는 없지만 주도주 비중을 60에서 70%로 유지하면서 테마주의 비중은 20%에서 10%로 줄이고 방어주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제 주도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오랜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은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온 순간부터는 추세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하긴 어렵더라도 변동성이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스윙 투자자라면 당연히 물량을 줄여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앞으로의 상승장과 더 큰 사이클을 보면서 전체 사이클 내내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동성이 있다면 적립식 투자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팔란티어 역시 오늘 1.79% 하락하면서 10일 이동평균선을 잠시 이탈했지만 다시 자금이 들어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팔란티어는 곧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따라 주식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스윙 트레이더라면 물량을 줄여야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놀라지 말고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거의 1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왔으며 모멘텀이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발표될 구글의 실적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실적 발표를 보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드디어 내일 장 마감 뒤 실적이 나옵니다. 결국 목요일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은 저점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작아지는 매우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보택시를 새로운 지역에 런칭할 때마다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투자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름 내내 시장이 쉬어갈 때 테슬라가 이를 주도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100 밑으로 떨어졌지만 곧바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100를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실적 전에 너무 올라가면 그것이 오히려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정상적인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에너지 리더 GE Vernova는 어제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과 배당 낙일이 있었고 오늘 약 3%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헤지펀드들의 해지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내일 실적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정고점이었던 446불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걱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내일 만약 많이 하락해 10% 떨어진다고 해도 $500 근처만 유지된다면 오히려 베이스 형성을 할 때 추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오늘 다소 크게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스윙 투자자라면 물량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이번 하락이 매도 시그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반도체 리더 AMD는 브로드컴과 함께 하락했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오며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네 번째 눌림목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제부터는 보유의 관점으로 상승을 즐기는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오라클은 오늘 2.2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동을 그리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이며 오히려 여기서 베이스를 형성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오늘 장중에 급락을 보였지만 자금이 들어오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너무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려는 모습이며 아직은 매도 시그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AI 네트워킹 리더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오늘 약 3%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물량을 덜어내는 큰 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계속 들어오며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유지한다면 계속 보유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뉴스케일 파워는 오늘 2%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큰 하락 순간에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 방어해줬기 때문에 아직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실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된 회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주택건설주 1등 리더 DR홀튼입니다. 오늘 EPS가 예상치를 16%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유지해준다면 금리 하락과 함께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며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주택 건설주 PHM도 DR홀튼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의 힘을 받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클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관세 이슈에도 선방했던 필립 모리스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약 8% 급락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매도 시그널이며 보유 중이었다면 이제는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간은 베이스를 형성할 때까지 굳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QQQ의 주간 차트를 보며 마무리하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단기 상승 추세 13주차, 정고점을 돌파한 뒤 5주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수 자체는 이번 주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며 내일 발표될 구글과 테슬라 그리고 GE Vernova의 실적이 진정한 실적 시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시장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내일과 모레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그리고 다음 주 다시 등장할 주요 주도주의 실적 시즌을 고려하면 8월 말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기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주식들은 추가 매수, 실적이 흔들리는 주식은 물량 축소라는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턴어라운드하는 주식들, 테슬라, 주택건설주, 태양광 주식 등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